2시 상황실 긴급진단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만나보시죠. 여전히 메타버스입니다.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면 이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한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죠. 그래서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가 떠오르고 있는데 대표님,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 수혜를 디스플레이 업종이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 네. 하드웨어가 일단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.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뭐 같은 새로운 신기술은 새로운 신제품, 좀 빠른 하드웨어를 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교체 수요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,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그 확장 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모니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사이버 공간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요 혹은 그런 고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받쳐줄 수 있는 네. 제품들이 이제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,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투자 심리를 촉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 상반기 때 메타버스주들이 올랐을 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많이 오르면서 대장주로 뭐 선익 시스템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오르면 하드웨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 OLED 디스플레이주들이 다시 한번 시동 걸 수 있을까요? 뭐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요. 여전히요? 네, 왜 그러냐면 지금도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약간 단발성, 이벤트성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평상시에 혹은 실생활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어찌되었든 이제 그 최근에 그 IT든 뭐 차량이든 뭐든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급 쇼티지 현상이 일부 작용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IT 제품들 쪽에서는. 그래서 연말 이후에 어떤 생산 재개,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IT 제품 수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품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특히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LCD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네. 상대적으로 투자를 좀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, 최근에는 뭐 LCD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OLED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, 또 그리고 OLED 그 대형 패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 증가,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IT 부품, 뭐 최근에 반도체 주주가 뭐 이번 주에 좀 강했습니다만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대표적으로 또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. 여기에 애플하고도 엮여 있는데 애플이 그쵸. 이제는 또 VR 기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내년 하반기부터 예상하고 있더라고요. 그럼 그 모멘텀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산다면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건 또 그럼 잃은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타버스만 보고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그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네.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그런 VR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뭐 하드웨어 제품들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, 지금도 뭐 꼭 애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집에서도 VR 어떤 그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3D 체험을 좀 더 하기 위한 고글 같은 경우도 이미 판매된 지 벌써 한 4, 5년 이상 넘었었고,
그런 가격대도 한 10만 원대, 뭐 15만 원, 아무리 고급 제품이라 해도 뭐 2, 30만 원이면 삽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것이 대중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애플이 좀 그런 제품들을 낸다라면 애플은 약간 이제 그런 수요를 조금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그거에 대한 어떤 판매 수량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. 그것만 보고 할 수는 없다.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든 LG 이노텍이든 애플향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애플 덕분에 뭐 덕분일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대형 패널에서 중소형 OLED 패널 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좀 바라본다라면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한 24,000원대까지는 최근에 좀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.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24,000원대까지는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이 LG 디스플레이를 메타버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긴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본업 자체적인 것도 봤을 때, 그리고 내년에는 OLED 패널이 공급 부족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. 그런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하지 않겠느냐. 목표 주가 24,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. 한글과 컴퓨터, 소프트웨어는 나지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에 한컴이 싸이월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. 오늘 또 모처럼 강하게 올라서고 있던데 네. 오늘 주가 상승의 배경. 이제 이쯤 되면은 다 하나씩 메타버스 뭐 하나 들고 나와야겠어요. 네, 뭐 메타버스, NFT 뭐 안 묻는 게 없어요. 제약바이오는 안 붙으려나? 네. 뭐 네. 그저께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타버스로 071기 뭐 신시환영에 뭐 이런 네네, 거 맞아요. 해놨다고 하는데, 어찌되었든 그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그 싸이월드랑 같이 뭐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것이 이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거의 뭐 20%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그 한컴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자체 개발한 미팅 공간 서비스예요.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메타버스 시장에 서비스를 좀 도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, 저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얘기가 나온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메타버스 얘기 나온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일단 가상현실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하게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입되는지가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우리가 크게 보고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띠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네. 한글 컴퓨터가 이러한 가상 오피스라든지 이런 가상 현실을 제반해서 어떤 서비스를 IT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,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, 뭐 우리가 뭐 싸이월드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싸이월드를 한번 한 1세대로 아예 저도 잘 알죠. 아, 그런가요? 1세대이긴 하지만 네. 중요한 거는 뭐 싸이월드 뭐 잠재 고객이 뭐 3,200만 뭐 DB가 있는 어떤 얘기하고 있지만 네. 어쨌든 이것이 효용성이 얼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잠재 고객이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하는 것과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,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장 메타버스 옷을 입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요즘 뭐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.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아직 제 손에 있거든요. 그런가요? 제가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한컴으로 배웠고, 네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한글과 컴퓨터를 더 많이 애용하는 이제 한 소비자 입장으로서 메타버스 내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그 지위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많은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문서 쓰니까. 프로그램만 본다라면 네. 그럴 수 있겠죠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 개발된 게 있고 강공서라든지 맞아요.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한글 컴퓨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한국판 게더타운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내놓겠다라는 거예요. 이 게더타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이죠.
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뭐 화상 통화라고 화상 뭐로 예약이라든지 뭐 채팅하고 싶으면은 바로 서비스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줌 자체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고,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만들겠다라는 것인데, 이 싸이월드와 협업을 하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, 예전에 싸이월드가 그러면 자기만의 룸을 이제 맞아요. 꾸미는 것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럼 싸이월드 세상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 접목시키겠다라는 것이죠. 업그레이드 시킨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친구들을 만나든가 뭐 초대를 한다든가, 아니면 꼭 뭐 그 오피스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,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, 저는 이 계획만 본다라면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. 하지만 이제 이것을 얼마나 이제 구사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, 어쨌든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도 방금 전에 상한가를 진입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, 맞아요.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VI가 걸리면서 24%, 25% 급등하고 있는데, 저희 목성님이 한글과 컴퓨터 상한가 갈까요?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. 아, 참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추론을 해봐야 될 텐데, 네. 잠재력은 있다고 하셨어요. 네. 근데 이 잠재력이 언제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줄지, 지금 이 열풍이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. 네.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점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,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, 뭐 주가를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워낙에 최근에 메타버스 NFT 이슈만 붙어버리면 뭐 상한가 그리고 연속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그걸 못 간다라 말할 수도 없고, 네. 다만 다만 또 최근의 흐름은,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, 최근의 흐름이 이런 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는 조금 식어가는 분위기, 그러면서 다른 섹터로 좀 바람이 옮겨붙는 부분들도 있어서 연속성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일단은 뭐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6월 달에 형성되었었던 고점대 27,000원, 8,000원을 돌파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.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, 일단은 오늘은 28,000원 잡아드렸지만, 네.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흐름이 연속성 얼마 뛸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. 지금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. 28,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고요. 만약에 이 기세가 끝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종목을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매도하기 아까운 가격대일 수 있으나, 여러분 한번 잘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. 저희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니까 질문들이 올라왔어요. 넝쿨님이 NTF 하려면 본인 확인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. 그리고 궁띠기님은 게임주 언제까지 오를까요? 지금 가장 핫한 게 메타버스로 인한 게임주잖아요. 네. 게임주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, 그리고 그 후발 메타버스주로 보완주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보안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, 어쨌든 NFT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순환매, 뭐 오죽하면 물론 이제 뭐 단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인시소프트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수 맞아요. 있었던 것이니까,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된다, 뭐 이것이 끝났다, 뭐 아니면 더 간다,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지금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 하지만 주가라는 게 영원히 고공행진하는 주식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? 그 기세 좋았던 테슬라도 한 1,300불인가 찍고 나서는 뭐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들 종목 게임주들은 좀 많이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있다. 어떤 기대감이. 그리고 뭐 NFT 말씀드리는 부분들을,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NFT를 이렇게 동일한 NFT 토큰을 이렇게 공유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, 리믹스 코인은 뭐 다 같이 쓴다고 그렇죠. 하면 뭐 모르겠는데.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, 위메이드, 컴투스는 컴투스, 뭐 NC소프트는 NC소프트, 각자의 토큰을 이렇게 하면은, 물론 이제 그것을 또 정리해주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, 지금 그런 것만 보고 한다라 NFT 관련해서
어떤 투자를 한다? 뭔가 확실한 건 없다. 여전히 그냥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집중된 투자는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완주는 이제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 멈출 수 있다, 상승이 멈출 수 있다라고는 정리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후성입니다. 전력난에 리비안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거래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좀 상승하려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는데 후성이 그동안 올랐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끝없이 성장하는 그 성장성이 2차 전지 내에서 보이고 그쵸. 있잖아요. 네. 후성을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 번에 들어볼게요. 네, 어쨌든 후성이 최근에 좀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여전히 후성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중심의 실적 성장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것에 좀 기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2차 전지 전방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폴란드 법인과 국내 PF6에 대한 어떤 소재 관련돼서 증설 어떤 기대감들이 또 관련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좀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이 시장이 좀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시장입니다. 그래서 좀 후생 같은 경우 이 후성처럼 좀 선점을 좀 한 기업들이 조금 더 독점적 지위를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이 고점대잖아요. 네.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, LNF도 또 한 번 오르면서 네. 시총에서 이제 코스닥 2, 3위권, 뭐 2, 3, 4위권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후성 그리고 이 2차 전지주들 어떻게 할까요?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한 2달 가까이 좀 옆으로 좀 행보를 했어요. 맞아요. 그 사이에 이제 NFT라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 테마로 작용하면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답이다.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거였구나. 단순하게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뭐 실적이 적자, 지속 뭐 이래버리면은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흑자라든지 혹은 뭐 대폭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만 발표하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씹어줬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니다. 미래 그 성장 모멘텀을 반영한다라면 여전히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한번 레벨업을 좀 시도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2차 전지주들이 뭐 그전처럼 뭐 급등세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. 단정 지어서. 하지만 계단식 상승 혹은 약간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. 어쨌든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후성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뭐 다시 뭐 저는 뭐 2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. 뭐 2만 원 하락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약간의 그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뭐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.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계단식 상승이라면 지금 일단 한번 그 지난주에 레벨업을 한번 시도한 거거든요. 한 2만 원 혹은 19,000원 있던 주가가 지금 2만 4,000원, 5,0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은 그러면 좀 행보세,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 소화 과정에서의 어떤 비중 확대, 그러면서의 방향성을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보자. 오히려 후성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확실히 성장성 갖고 있는 2차 전지주고요. 오늘의 세 가지 핫한 섹터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확인해봤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